아침엔 아메리카노 1월 31일입니다. 하루 늦은 30일 오후에 프린스턴에서 마이크 앞에 앉은 저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원래 지난 월요일 전격 발표했다가 수요일에 덜컥 철회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지원금 및 보조금 전격 동결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워싱턴 DC 상공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를 바라본 소회로 에피소드를 대체하고 예산 관련한 이야기는 내일로 하루 미루려고 합니다. 비행기 사고 이야기를 짧게 다루고 예산 이야기를 좀 비중 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그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젯밤 9시쯤 워싱턴 DC 포토맥강 상공에서 승객과 승무원 64명이 탄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상업용 전세기와 훈련 비행 중이던 육군 헬리콥터가 충돌했습니다. 충돌로 부서진 기체는 포토맥강에 곧바로 떨어졌고 밤새 추위와 안개 속에 포토맥강과 강변 일대 사고 지역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안타깝게도 두 비행기에 탄 사람 67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는 캔자스주 위치타를 출발해 DC에 있는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던 중이었고 육군 소속 헬리콥터는 훈련 비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치타에서는 최근 전미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스케이팅 선수들과 코치진 또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들도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두 비행기가 충돌한 원인에 관해서는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권위 있는 기관과 전문가가 승인하지 않은 조사 결과는 정식으로 공식으로 인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뉴스를 전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제 의견을 곳곳에 녹여낸 오디오 칼럼에 가까운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고 경위 및 조사와 관련한 백악관 기자회견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제 막 출범한 행정부가 이러한 인명사고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재난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올바른지에 관해서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몇 차례 이제 슬픈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죠. 무엇보다도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원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난에 맞서 구조나 구호 및 사고를 수습하는 정부 기관 직원들을 잘 독려하도록 대통령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다 잘 알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저도 기자회견이 어땠다 그런 언론의 평가를 그저 받아쓰고 그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기자회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의 길이가 뒤에 질의응답을 빼면 20분이 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길지 않기도 해서 이건 직접 들어보고 전달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듣기 시작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아침엔 아메리카노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서 트럼프 플레인 크래쉬 이렇게 치면은 기자회견 이제 전체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직접 평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나 TV 토론, 인터뷰, 담화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모진이 써준 내용을 읽을 때는 대통령다운 말만 합니다. 문제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이상한 애드립을 좀 넣을 때를 빼면요. 이번에도 트럼프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또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하겠다는 뻔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앞에 한 4, 5분 정도 읽어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과 함께 이제 대본을 벗어나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 다만 이 시점에도 나는 이제 strong opinion이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의견이 있는데 이걸 좀 얘기해야겠다. 왜냐하면 조사에 길게는 3년까지 걸리고 하는데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봐도 처음에 딱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명백해 보이는 원인들이 결국 사실로 밝혀지곤 했다. 내가 그걸 맞춘 적도 있거든.
뭐 이렇게 하면서 연방항공청 사고조사반 등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또 착수하겠지만 아무튼 나는 오늘 내 의견을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꺼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항공 관제 업무를 하는 인력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행정부 때 또 바이든 행정부 때 그 일을 맡게 된 사람들이 하자가 많았다라고 지적하면서 DEI를 언급합니다. Diversity, Equity, Inclusion, 이른바 차별금지 원칙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던 그 DEI요. 연방정부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이른바 디버시티의 원칙을 민주당 정부가 주도해서 그 원칙에 넣었는데 그 때문에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고 애둘러서 그러나 사실상 노골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뒤에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자가 이번 사고랑 다양성 채용 원칙이 정확히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묻자 트럼프는 Because I have common sense 라고 답했습니다. 옮겨보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을 아실 텐데 정도로 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10분 넘는 발언 내내 트럼프는 이번 사고가 민주당 행정부의 좌파 이데올로기 때문에 일어났다. 또 자기가 지난주에 서명에 공표한 행정명령이 조금만 더 일찍 발효될 수 있었다면 사고를 아마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어젯밤 수도 상공에서 비행기가 충돌해 67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에 대한 기자회견 자리를 자신의 정치 의제를 선전하고 옹호하는 장으로 삼은 겁니다. 아직 제대로 된 조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기랑 생각이 다른 이들, 또 그런 생각 자체를 사고 원인으로 몰아가는 끝없는 혐오 발언을 기자회견장에서 쏟아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작 사고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을 무릅쓰고 시신과 기체 수습을 위해 처절히 일하고 있는 항공청 공무원이나 소방 구조대원들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보낸 메시지는 내 정치 의제에 지지하지 않는 공무원은 필요 없으니 대기 발령 조치하겠다는 위협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번 사고가 과연 제대로 수습이나 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100% 인재라 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앞에서도 트럼프는 비슷한 태도를 취한 바 있습니다. LA 산불 현장을 찾아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주지사, 민주당 시장을 연이어 비판하며 연방재난관리청이죠. 이 FEMA가 좌파 이데올로기로 물들어 있어서 화재 진압에 실패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계속 되풀이했었습니다. 앞서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가을에는 허리케인 헬린이 평소에는 비가 잘 오지 않는 내륙 산간지방에 기록적인 비를 뿌려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났는데 이때 바이든 행정부의 FEMA가 구호물자를 불법 이민자들한테 빼돌려주고 있다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마구 퍼나르며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도 물론 잘못한 거지만 100번 양보해서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고려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트럼프 자신이 대통령인 상황입니다. 사고 수습도 조사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는 것도 모두 자신이 지휘할 수 있고 또 지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고 이후 개최한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트럼프는 통치, 이 govern 하는 대신 선거, 캠페인 하는 모드로 그렇게 임하는 정치인 트럼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뜩이나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을 유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선거는 정책이나 정당의 조직력보다도 개인의 카리스마로 치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호감과 비호감이 중요해지고 소위 인기투표의 성격이 좀 짙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돋보이는 개인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던 데는 트럼프 개인의 카리스마와 인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통치, 거버닝은 다릅니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고처럼 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체계가 잘 잡힌 조직이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사고를 수습하는 게 맞고 대통령은 조직이 연방 정부, 그 행정부가 그 프로토콜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관료들에게 권한을 적절히 위임
델리게이트, 위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맡겨놓고 책임도 지지 않는 건 물론 위임이 아니죠. 그냥 비겁하게 떠미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모든 책임은 본인이 쥐되 자신이 수장이니까 자기가 일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업무를 잘 분장해서 아랫사람들한테 맡기는 것, 그게 통치자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물론 0이지만 만약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였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참모의 말을 들어준다면 저는 기자회견을 이렇게 짰을 겁니다. 앞서 모두 발언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좋았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유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길이니 여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관기관에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확인된 자세한 사고 경위 등 관련 브리핑은 제가 아니라 연방항공청장이나 항공청 산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조사하는 교통안전위원회의 국장이 답변하겠다 라고 하고,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라고 조언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조언, 그런 고언을 한 참모는 트럼프 옆에 이미 남아있지 않죠. 역설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거는 션 더피 교통부 장관, 핏 헥세스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상 위에 오르자마자 하나같이 이들은 트럼프의 훌륭한 리더십 덕분에 사고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곁에 두는 트럼프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난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트럼프는 아마도 백악관을 다시 나가는 그 순간까지 선거를 코앞에 둔 후보처럼 말하고 행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꼭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트럼프가 늘 목표로 삼는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를 유지하는 데는 썩 괜찮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태도로는 행정부, 이그제큐티브 브랜치가 이제 행정부잖아요. 말 그대로 일을 처리하고 수행하는 정부의 한 축인데 그 행정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서로 탓만 하고 욕만 하고 침만 뱉다가 임기를 허송세월로 보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위임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 얼마나 쓸모없는 리더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한 것 말고도 한 가지 더 제 눈길을 끈 장면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가 참모들이 써놓은 부분을 잘 읽다가 발언의 톤을 바꾸기 시작하는 시점에 어떤 말을 했다라고 전해드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다시 옮겨보면 사실에 가까운 거라 할 만한 조사 결과는 나오려면 한참 걸리는데 이건 딱 봐도 내가 왜 그런지 안다. 그에 관해 내가 좀 strong opinion, 확신할 만한 의견이 있는데 그걸 좀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사고 경위에 관한 말은 일절 없이 10분 가까이 민주당의 다양성 기반 인재 채용 정책, 이거를 욕만 하긴 했지만 앞에 저 말을 굳이 하는 트럼프를 보면서 정말 새삼 위험하다고 느낀 것이, 사실과 의견을 가장 철저히 구분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그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허물고 흐려놓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나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났을 때 뉴스에 나온 전문가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정해 이야기할 때 어떤 태도로 이야기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수많은 단서와 전제를 달고 또 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나? 라는 게 답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가능성이 있고 사고의 경위가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어쩌면 또 영원히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사건에 관해 이야기할 때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사실의 공백을 섣불리 의견으로 채우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정확히 이런 사실의 공백을 절대로 참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차피 몇 년은 기다려야 나올 조사 결과 기다리느니 사실을 내 의견, 내가 지금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 의견으로 바꿔치기 해버린 겁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누렸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제를 다시 한번 밀어붙일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그 대가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할 권리를 빼앗긴 유족들이 치러야 했습니다. 아침엔 아메리카노를 시작한다는 공지를 서브스택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쓰면서 헤더 콕스 리처드슨의 뉴스레터에서 읽은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이 원문이 있는 그 전체주의의 기원 이 책은 제가 읽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앞에 몇 장 읽지 못하고 이제 포기한 책이라서 뉴스레터를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체주의 통치의 이상적인 주체는 신념에 찬 나치나 신념에 찬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사실과 허구의 구분, 참과 거짓의 구분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는 실로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트럼프가 이번 임기 내내 온 힘을 다해 허물고자 하는 그 경계가 있다면 바로 사실과 허구, 또 참과 거짓의 경계일 겁니다. 의견과 사실을 적당히 섞고 사실과 조작을 교묘하게 버무린 트럼프의 말들을 비판 없이 따라가고 수용하게 되면 미국 사회는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체제의 근간을 확립한 근래 들어 전체주의에 가장 가까운 사회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